카이와 진주시가 협업해 진주 가산 일반산단에 회전익 비행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미래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가 모아집니다. 서부 경남의 하늘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수많은 난관 끝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사천은 우주항공 수도로서 입지를 다지게 됐고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작업도 지속됐습니다. 사천시의 1년을 짚어봅니다. 하동 석탄화력발전소가 오는 2027년 3월부터 단계적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고용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전소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진주에서 고3 학생을 비롯한 2명이 동급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출동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거리로 나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과 안정이 지역사회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려는 진주시와 회전익 항공기 등의 전용 비행센터가 필요했던 카이가 손에 맞잡고 회전익 비행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진주 가산 일반산업단지의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가 16일 준공됐는데 미래 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가 모아집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 가산 일반 산단에 자리한 큰 규모의 건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회전익 비행센터입니다. 4만 1000평 부지에 들어선 센터에는 육상 헬기장과 주기장, 비행착륙 시험구역 등이 마련됐습니다. 프로펠러와 로터가 달린 헬리콥터와 드론 등의 회전익 항공기를 전문으로, 또 향후엔 미래 비행체 연구 등 운용체계 전반을 맡을 시설입니다. 공군 사문비와 활주로 등의 비행구역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추가 시험 비행을 위해 새로운 시설이 필요했던 상황이 타개된 것. 비행시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력이 없어서 회전익 비행시험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장이 있어야 되겠다. 완제기를 만드는 것은 본사에서 만들고 만들어진 완제기를 갖고 와서 저희들은 개발 비행시험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이는 이번 진주 회전익 비행센터의 준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항공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비행체의 연구에서부터 실증, 비행시험까지의 운용체계 전 구간 검증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진주 회전익 비행센터는 대한민국 미래 항공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일 준공된 카이의 회전익 비행센터와 함께 내년 완공이 예정된 AAV 실증센터까지 진주시는 이 두 센터의 본격 운영과 함께 항공기업을 집적화함은 물론 향후 AAV의 생산기지의 유치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AAV,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시험 비행센터로서 기능을 할 것을 동시에 염두를 두고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부 경남 사천 진주가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초석이 될 추진 2년 만에 준공을 알린 진주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진주와 사천은 물론 서부 경남 지역의 미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서부 경남의 하늘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천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난관 끝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사천은 우주항공 수도로서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작업도 지속됐습니다. 강진성 기자가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사천시 산안면에서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총 정원은 293명이며 기존 공무원 임금 체계와는 다른 파격 대우로 채용 단계부터 관심이 높았습니다.
우주항공청은 2045년까지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발사체와 위성 개발, 우주 탐사, 미래항공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용현면 일대에 주거와 성업, 연구, 교육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계획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 구상은 프랑스의 우주항공도시 툴루즈를 모델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관련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경남도는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진주시가 사천시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을 제안하면서 두 지자체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지난 5월 조규일 진주시장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통합 제안에 대해 사천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두 지자체의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고 광역 소각장 논의도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천시 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사천 지역에서 행정통합은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천시가 창원대와 함께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에 나섰습니다. 당초 사천시는 경상국립대에 먼저 제안했지만 거절되면서 자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창원대가 관심을 보이면서 후속 절차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산안면에 임시 캠퍼스를 설치하고 이후 용현면에 본 캠퍼스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캠퍼스 인가를 위한 현장 시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사천 에어쇼가 경연제 개최로 확정된 뒤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에어쇼는 나흘간 41만 명이 넘게 다녀가 역대 최대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기동 비행과 함께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은 방문객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다음 행사부터는 산업 전시회도 함께 열리기로 한 가운데 관련 기업의 전시 부스가 시범 운영됐습니다. 국도 3호선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서남정동 우회도로 사업이 일부 주민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4.1km 구간의 우회도로는 사업비 1,600억 원이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반대 주민은 이보다 더 길어지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산국도관리청은 사업비의 과도한 증가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역시 오랜 기간 추진된 사업이 자초될 수 있다며 다수 주민이 희망하는 현행 노선대로 착공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사천시립도서관이 지난 6월 정동면 반려공원에서 정식 개관했습니다. 지상 4층 연면적 5,270제곱미터의 건물에는 다목적 홀과 북카페, 전시실 등 복합 문화공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시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평일 야간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도서관은 개관 6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천포 일대에 설치된 죽방염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6호로 지정됐습니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삼천포 죽방염은 현재 실황가 마도, 늑도, 신수도 등에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요어업유산 지정으로 내년부터 3년간 죽방염 보존을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16일 경남 미래포럼이 출범했습니다. 경남 미래포럼은 각계각층 전문위원들이 경남 미래를 설계하고 제시하는 지식공동체 플랫폼입니다. 100여 명의 경남 미래포럼단은 첫 번째 수행과제로 내년까지 2040 경남 미래 비전을 수립해 내후년인 2026년 1월 공식 선포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 진주시 10월 축제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지난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열렸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수여식을 통해 10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끈 시민과 유관기관, 봉사단체 등 유공자 160여 명에 대해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추산에 따르면 올해 진주 10월 축제에는 모두 118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특히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의 협조로 안전한 축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올해 스포츠 분야에서 지역 위상을 높인 체육인을 선정하는 체육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지도자상은 이상만 삼천포 중앙고 유도 지도자와 지정화 사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탁구 지도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일반부 우수선수상은 사천시 여자농구단 박세별 선수를 비롯한 5명이, 고등부 우수선수상은 유도 이정재 선수를 비롯한 8명이 수상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작업.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기반해 오는 2036년까지 전국 발전소 28기가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데요. 하동 석탄 화력 발전소 역시 단계적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동 중단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27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순차 폐쇄를 앞둔 하동 화력발전소.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에 따른 움직임인데 발전소 직원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더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지향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엔 공감하는 사람이 많지만 일자리 수급 등 후속 고용 대책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동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남부발전이 직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협력업체 비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 승계 등에 더 취약합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노동자들의 약 80%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는 정부나 지자체가 꼭 노력해서 한 사람의 피해도 없이 전환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들과 달리 전기의 경우 그 특성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 승계와 같은 대안 도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폐쇄에 대한 계획만 있지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 안정을 위한 그런 대책들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하동 화력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000여 명 이상. 발전소에 따르면 이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50여 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노조 측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종착점인 신재생에너지로 진입하기 위해선 과도기인 LNG 발전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산자부 용역 결과 이 경우 비정규직의 30%가 적정 인력 수급 규모로 산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유유 인력 규모를 발전소에서 성고용하고 기술력 습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발전소 폐쇄 시점 이후 곧장 인력이 투입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 이 과정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역시 경남도와 하동군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군 역시 발전소 관계자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또 지역의 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이들의 고용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요구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성,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서로 이렇게 공동 대응을 위해서 상생협의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남부발전과도 저희 하동군하고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종사자들의 실업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발전소 차원에서는 방안 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속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지난 8월 진주에서 고3 학생을 비롯한 2명이 동급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끝에 30여 분 만에 마무리됐는데 피해자 측은 경찰 출동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12일 아침 6시 45분쯤 등굣길에 나섰던 고3 학생 A군이 집 근처 편의점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이내 경찰 신고를 요청하고 카운터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두 남성이 따라 들어오고 A군을 강제로 끌어내려 합니다. 이들은 A군과 중학교 동창인데 업주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A군이 문을 잡고 버티려 했지만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끝내 편의점 밖으로 A씨를 끌고 나온 이들은 500m 거리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A씨의 어깨를 밀치거나 허벅지를 차는 등 물리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야산 인근 주택에서 소란을 지켜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은 30여 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발길로 차는 걸 CCTV 상에서 보고 정보를 제공을 했거든요. 경찰 온다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가버렸거든요. A군을 폭행한 이들 중 한 명은 교우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냥 맞아서
온몸이 발갛게 달아올랐고 얼굴도 붓고 그렇게 돼 있었죠. 뒤돌아봤을 때 자기 청소년 시절이 어찌 이렇게 돼버렸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A군이 편의점으로 피신했을 때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제 경찰이 출동했는지 의문입니다.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경찰은 출동 지령을 내린 지 8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현실적으로 도착이 불가능한 시간이라며 경찰이 실제 출동했다면 야산으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동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난 주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거리로 나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된 현 시점에서 민생 회복과 안정이 지역사회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던 지난 14일 진주 광미 사거리 일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집회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청소년들도 대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격해진 감정을 보이며 눈물을 보이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2번 탄핵될 줄 몰랐는데요. 2번째 대통령 탄핵은 열심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지역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안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선 대책 마련으로 분주합니다. 긴급회의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정세에 흔들리지 말고 충실히 공무를 수행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체감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정된 각종 축제와 행사를 정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예비비를 투입해 오는 18일엔 경남사랑 상품권 300억 원을 발행하고 17일부터는 이 경남몰에서 경남 농수산물을 할인 판매합니다. 도민께서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상품권을 모바일로 구입하실 수 있으며 단기간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 사용 기간을 구입일로부터 3월 31일까지로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숨가빴던 지난 11일.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까지는 아직 많은 변수가 남은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민생 회복과 안정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16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임상섭 산림청장을 만나 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막기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내년 방제 사업비 추가 지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임상섭 청장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리 가능 수준까지 피해 규모를 낮출 수 있도록 전략적 방제를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남해군이 남해대교에서 시설 결빙에 따른 재난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973년 남해대교 준공 이후 최초로 실시됐습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론 미끄럼 사고 발생 가정 이후 차량 출입 통제와 부상자 후송, 긴급 제설 작업 등입니다. 군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대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남해군 고향사랑 방문회에 대한 설명과 올해 활동 결과 보고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앞서 소통위는 분과별 2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53건의 건의사항 제안과 지역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통위는 제안된 내용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천호 의원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제는 선착순 선발 방식과 높은 컨설팅 비용으로 농업인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자 농식품부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편을 12년 만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함양군이 16일 2024년 기능 연속성 계획 교육 및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능 연속성 계획 교육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청사 붕괴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해 비상시 대응 절차와 핵심 기능 역할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한편 기능 연속성 계획이란 지진, 화재,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업무 중단에 대비해 기관의 핵심 기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립한 계획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인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를 지나가던 군인이 초기 대응해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쯤 벌리동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군인 A씨가 인근 가게에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했습니다. 소방서는 A씨 덕분에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 많고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다만 한파가 점점 더해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산청, 함양은 오전에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양, 산청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7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세종은 오전에 눈비 소식 있겠고 제주는 종일 산반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세종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6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호물, 만조시각은 밤 10시 23분, 간조시각은 오후 4시 2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